아마도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웬만한 분들은 다 하도 방송에서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게 진짜 심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걸로 짐작이 됩니다. 제가 보기에도 매우 심각한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또는 이제 생물 다양성의 감소라든지 서식지를 파괴한다든지 하는 데 대한 말하자면 그 나쁜 영향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산화탄소는 그 산업혁명 이전에는 자연의 어떤 자정적인 그 역할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숲이나 그 바다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또한 흡수된 그 이산화탄소는 숲으로 또는 바다에 이 생물의 어떤 다양성을 주는 하나의 원료이기도 했습니다. 근데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 자정 능력을 잃은 이런 경우입니다.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산화탄소가 어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그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. 수치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LNG를 1kg를 떼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2.77kg가 나옵니다. 네,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좀 무감각한 그런 내용이고, 그 다음에 석탄을 뗐을 때 1kg를 떼면 2.58kg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. 1kg 뗐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 소비자들은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우리 계몽 활동을 통해서 좀 뭐랄까 연료를 절감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또 아울러서 이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대기의 질을 많이 나쁘게 합니다. 대부분 그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저장한 곳이 해양입니다. 그 해양에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폐하가 상승이 되고 폐하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지금 생물의 어떤 다양성도 많이 떨어지는 생태계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또한 그 숲에서 약 7%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 산림 개발, 그 다음에 남벌, 이 벌목하면서 이제 가뭄이라든지 농경지 감소, 최근에 그 산불 나는 것도 보면은 결국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. 따라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한 360억 메가톤 정도가 됩니다. 이러한 부분을 빨리 그 인간이 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자연에서 자정할 수 있는 흐름으로 인간들이 해결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산화탄소 문제가 결국 우리 생활에 가장 먼저 밀접하게 돼 있는 부분은 결국 식량 문제입니다.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올라가서 이제 이상기후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그 생태계에는 벌하고 나비거든요. 벌과 나비가 결국은 생존을 못하게 되면 이 두 친구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는 거의 수분이거든요. 꽃가루 수분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간이 먹는 식량의 약 70%가 수분을 필요로 하는 식량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면 결국은 인공적으로 수분을 할 수밖에 없고, 특히 식량이 부족한 국가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 식량 자급률이 최하위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식량을 수입을 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, 이런 그 벌과 나비가 없어져가지고 수분이 안 되면 결국 해외에서도 식량이 부족해서 한국에다가 그 식량을 수출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제 식량을 갖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교역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전쟁까지 나는 이런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문제가 결국은 생태계, 특히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인간의 영향까지 다 이어진다는 부분이고요. 특히 그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그 난류, 그러니까 해류가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를 들면 한쪽에서 뜨겁게 가열되면 그 해류가 그 지구 전체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일정하게 다 평균 온도로 만들어줘야 되는데,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또 차가워지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나고 한쪽에 홍수가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. 그래서 이런 가뭄과 홍수 때문에 생태계 교란이 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